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이 박스권 중심선 구간에서 좀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올라와서 장대 항목까지 세워주는 모습 양호합니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가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요인이 전혀 없다. 그냥 박스권에서 지금 숨고르기 다시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요. 나스닥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13,000포인트 넘어서 13,200까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공방 중인데 요 13,000포인트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자체가 계속 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굉장히 양호하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3,500포인트 공방을 펼치고 있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3,000포인트 아래서부터 올라왔는데 거의 뭐 한 20% 이상, 25% 정도가 올라온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 고르기는 좀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쉴 때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 옵션 만기일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으로 가면은 콜옵션 매도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오후장에 이렇게 밀릴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이제 뭐 콜옵션이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위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서 어제 지수, 전일 지수권 정도 근처에서 마무리되는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서로 가장 좋은 타협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 나왔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과거랑 다르게 우리 시장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위클리 옵션도 있고 하면서 만기일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기일만 되면은 뭐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이 있고 리스크 있고 요즘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이 줄어들었죠. 공부 안 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건 10년 전 얘기고요. 10년도 더 된 얘기고요. 지금은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대신 이제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파생시장 규모가 확 줄어버려서 아예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진행됐다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하루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뭐 일부 조절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매수를 해놨었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뭐 대신 주식은 좀 줄인 것 같지만 선물을 8천 계약 매수했다. 그럼 둘 다 그냥 하루짜리 정도, 하루 이틀짜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일 1비 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양매도를 보이면서 뭐 크게 상승도 하락도 아닌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동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딱히 뭐 나쁠 건 없다. 주식은 뭐 일부 줄이긴 했지만 선물을 저렇게 사놨다라는 건 6월까지는 어차피 뭐 좋은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선물도 대량 매도 반복하면서 크게 뭐 의미 없는 모양을 자주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 이후에 900포인트 저항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안착되면 저도 좋겠는데 안착되긴 쉽지 않을 거다. 대신 중간 저항인 요 830, 40포인트는 그냥 지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에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하러 내려오는 정도. 왜냐면은 660부터 시작해서 913까지 올랐으면 여러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오른 다음에 요만큼 내준 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그리고 이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조금 받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릴지 아니면은 위쪽 상단에서 요 반 그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리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돌파해서 나스닥으로 치면은 12,000포인트 넘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권 많이 그렸죠.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길 희망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스닥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올라왔다가 휴식 취하고 12,000포인트에서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추가 상승. 코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890에서 900이라고 보면은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1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속도감은 이제 좀 조절이 될 수는 있지만 추 상승에 대한 이런 뭐 각도 그리고 목표치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높게 잡아도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지수가 목표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짧게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주 봐야 될 텐데요. 자,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요 72,500원 이 구간을 넘어가서 치느냐 저항받고 치느냐 차이인데 요 저항받는 구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꺾일 때가 됐다 말씀드렸죠. 한 템포 쉬어야 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 중심선 정도 되는 구간이고 요 갭 정도는 메워야 되니까 7만원 구간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7만원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죠. 좋습니다. 요 7만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여기 흔들기는 살짝 나와도 되는데 흔들고 반등 나오든 아니면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든 지금처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요 10만 5천원 정도까지 흔들어도 됩니다. 근데 60만 6천원 구간에서 반등이 빠르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반등 예쁘게 나오면서 나 다시 한번 올라갈 거야 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 11만원 구간보다는 11만 5천원 구간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1만 3,400원, 1,600원 모자란 정도 가격까지만 왔어요. 11만 5천원은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서 11만 5천원 전후에는 매물대가 있어서 이 구간을 뭐 한두 번 저항을 느끼면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힘을 모아서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로 기존에 말씀드린 상황 보여드리면 되는 것 같고 이슈로는 뭐 산자부에서 17자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했던 반도체 초대 강국 달성 전략을 점검하고 이 구체화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정부에서 좀 뭐 지원을 조금 잘 해주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고요. 소부장 업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 업계에 대해서 2028년까지 4천억 투자 조금 약하죠. 4천억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는 있지만 기업들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를 뭐 초대 강국이라는 엄청난 이런 퍼포먼스를 바라면서 4천억 정도 투자면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는 2029년까지 1조 96억,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규모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글로벌 투자 규모에 비하면은 다른 나라 투자의 규모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냥 성의 표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조 4천억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3천억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총 2조 8천억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마이크론이 좀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500원 돌파한 다음에 요 구간의 지지력 테스트까지 마치고 급등 흐름이 먼저 나온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마이크론이 가니까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게 같이 뒤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건 저항 다시 두들기는 정도고 SLP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나 그동안 좀 워낙 약했었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리 찾아가려는 움직임 오늘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소부장업체들 전체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32,000원 요 구간에서 공방 펼치다가 오늘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죠. 살아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장비 업체들 이렇게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등등 많이 말씀드리는데 테스도 아래 꼬리 달면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죠.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만원 구간을 살짝 올라타면서 거래대금 약간 붙여놨는데 거래대금 좀 부족한데 오히려 이렇게 요즘에는
윗골이 이렇게 길게 한번 달아지면 이 구간부터 해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모아가는 전략 취하면은 그 정도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구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기존에도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양봉 음봉 상관없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더 길었어야 되는데 이건 음봉으로 마감했으니까요.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찍어 누른 다음에 거래대금을 살짝 붙여줬죠. 그리고 한 3일 정도 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 보였다. 이런 흐름이 요즘에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영망치형 패턴이나 아니면 윗골이 좀 길게 단 뭐 음봉 형태의 이런 패턴 나왔을 때 대신 그날 거래량이 좀 붙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ARM 이슈가 있죠. 영국과 나스닥에 뭐 공동으로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쉬고 있습니다. 27,500원은 기본이고 여긴 지나가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650원이니까 한 850원 못 미쳤네요. 850원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17,500원 구간 정도에선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 번 더 지지받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얘 잘 만들고 있죠. 이렇게 잘 만들어서 위쪽으로 그냥 넘어갈 거냐. 요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타입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D, 뭐 현대, 건설, 기계. 예. 자, 요즘에 자꾸 이 HD를 붙여갖고 종목명만 엄청 길어졌죠. 그래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는데 OECD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4년간 개혁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 포럼이 나오고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작년에 미국에서 텍스포스를 구축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관이나 뭐 국가들이 나서는 걸 보면은 이 휴전에 대한 뭐 종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휴전에 대한 요런 가능성이 굉장히 뭐 임박했다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어죠.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공행진 계속 펼치고 있었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던 데모가 휴식을 취할 때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4,500원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딱 붙여놨죠. 그래서 요 구간 같은 경우가 지금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 그리고 SY는 과거부터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 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 모듈러 주택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우크라이나 장관이 또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 1위 기업인 S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네옴시티에도 연관이 있어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분들이 네옴에 가서 근무를 하실 때 숙소가 있어야 되는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숙소를 모듈러 주택으로 한다라고 해서 네옴시티에도 연관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연관이 됩니다. 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 파가지고 철근 받고 그 다음에 시멘트랑 벽돌이랑 해가지고 신소재까지 다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 시간이 걸리겠죠. 당장 난민들 어디 갑니까? 이 난민들이 빠르게 주거지를 찾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 조립식 주택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과거에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뭐 화재 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시절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친환경이고 그 주택 자체도 너무나도 예쁘고 좋게 잘 돼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그냥 쳐보기만 하세요. 그 조립식 주택이라고 쳐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뭐 수억 단위의 조립주택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과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모듈러 주택, 조립주택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고 SY가 오늘 그래서 9% 올라서 강한 모습 보였고 그러면은 검양건영이나 덕신하우징 같은 게 보통 따라다니죠. 그래서 아직 안 움직였는데 얘가 SY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고 좀 약해요. 그래서 아직 수급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3,500원을 넘어가면은 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수급이 조금 약하다. 수급이 붙어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하면 강해질 수 있는데 늦게 보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2,000원은 넘어와 있죠. 최근에 연속적으로 음봉이라서 이게 좀 기분 나쁜데 다시 한번 2,000원 강하게 회복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같이 보시면 좋다. 뭐 데모,
뭐 SY, 덕신하우징, 범양건영,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작은 종목들은 뭐 수산중공업이나 해인이나 뭐 종목들 엮어 있는 거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대급 장마가 이번 여름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계획 짜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도 휴가 계획을 한번 짜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휴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연이 없는 것 같아요, 휴가랑은. 어떻게 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장 시장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권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습기 판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쿠크홈시스 같은 경우도 관련 쪽으로 해서 이슈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약하긴 한데 슬슬 붙여가는 모습 좋습니다. 바닥 정도는 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파세코라던가 이런 신일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는 여름 관련주로 해서 좀 엮여 있었는데 장마 얘기 나오면서 조금 꺾이고는 있습니다. 파세코랑 신일전자 같은 경우가 언제 수급이 들어온지 좀 파악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1,900원 근처 가면은 한 번씩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어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좋았는데 오늘이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죠.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실어서 반등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1,900원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2,200원 정도 수준이라도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넘어가면은 300원 단위로 계속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용의료기기 쪽으로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클래시스 너무나도 추세 좋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 보시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9,500원 저항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이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루트로닉이나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미용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저항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한번 급등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쉬는 구간 노려가지고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데 이런 좀 비슷한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이런 종목 볼 수 있겠죠. 임플란트 기기. 대신 오스테 임플란트는 이때 너무 급등한 다음에 올해 좀 쉰 게 있어서 오스테 임플란트보다는 2위 기업인 덴티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미용기기, 의료기기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레이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고점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 대응하고 있죠. 그럼 슬슬 이 박스권 아래쪽 하단 구간 쪽에 온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 좀 약한 종목들 후발주 쪽으로는 바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다가 그리고 다음 저항이었던 35,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요 35,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시장에서 당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화두가 될 만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일찍 말씀드린 감은 있지만 결국에는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국가 다 더 이상 전쟁을 이끌어가지고는 이득될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서로 간에 내줄 걸 내줄 수가 없으니까 지속되는 거고, 그래서 제3자, 제3국의 이런 중재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 섹터들 쪽으로 순환매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올해 10만원 초반부터, 작년 연말이죠. 10만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82만원 8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30%는 기본이고 40% 정도 조정은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조금 줄이면서 보는 전략, 이렇게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너무 빠르게 그냥 치고 달려버리면은 이거 종목이 하나가 아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기존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엄청난 이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 쉬엄쉬엄 해가면서, 그리고 숨 고르기 해가면서, 우리 운동할 때도 이 정도면은 100m도 아니고 마라톤을 뛴 격이죠. 42.19 이 마라톤을 뛰고 나서 파발이 그리스에서 전사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어가지고 마라톤이 인간의 한계라고 해서 올림픽 종목이 되고 스포츠 종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라톤을 전력 질주해서 뛰었으면은 쉬어줘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 뛰면 부상을 입을 거 아닙니까? 사망하진 않더라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상 입지 않게끔 쉬어주면서 숨 고르기도 하고 근육도 좀 쉬어주고 해야 그 다음에 또 뛸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 마라톤 뛰고 나서 며칠 쉬어줘야지 또 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기간 조정이 지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바닥에서 이제 아직 안 올라오는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기술적 반등 정도. 말씀드렸듯이 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1차냐 2차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하면은 돌파하면 요 정도 해서 살짝 올리면서 보시면서 만약에 이탈하면 바로 정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주는 지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대신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 돌파해서 막 넘어가고 추세 상승을 보일 때 60만 원을 넘어서 뒷받침해준다? 이런 거는 별개예요.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왜냐? 코스피 종목들은 8배 올라오고 6배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 다 받고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와서 쉬고 기간 조정 마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고 또 바닥권에서 가는 종목들이라고 치면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있죠. 이 종목이 최근에 테슬라랑도 잉크가 열리면서 이제 좋은 모습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리막 관련주 쪽도 이제는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한번 가파른 상승 그리고 나서 휴식 취했는데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쉰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엔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 나왔고 여기서 저항 한 번만 느끼고 이 구간 38만 원에서 41만 원이건 저항 한 번 느끼고 살짝 쉬었다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은 움직여도 되고 코스피 종목은 조금 쉬게 놔두면서 기술적 반등만 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에 하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 저점에서 사신 분들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주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이 정도 대응 전략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피 종목은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